안녕하세요, 봉구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늦은 이유가 한국 축구 관련 기사를 좀 많이 찾아보다가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기온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영하 1도 정도.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고요. 근데 하루 종일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0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날이 비교적 좀 계속 추운 날이 이어질 것 같고요. 대신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금이고요. 날씨 자체는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추운 것만 때문에요. 근데 아침 기온치고는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물론 좀 바람이 불 때는 좀 이렇게 되게 차갑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하죠.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오늘은 아침에 월드컵 관련 기사들, 한국 관련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월드컵 16강에 이제 돌입이 되잖아요. 예상했지만 16강 상대는 브라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브라질 하면은 세계 최강의 팀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잖아요. 항상 매번 그랬어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독일, 이태리, 뭐 영국, 뭐 이런 팀들 항상 우승 후보인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명문 구단 하면은 가장 명문 팀 하면 브라질이 아닌가. 우승도 진짜 많이 했고 선수들 각자가 그냥 전부 다 세계적인 선수고 웬만하면 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고 그 안에서도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이마르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강한 팀이고 워낙에 잘 알려져 있어서 후방 효과 자체도 엄청나죠. 이런 팀들은 팀 하나가 막 거의 뭐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거거든요. 이번에 조별리그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가 상대를 못할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월드컵은 변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결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온 뭐 결과가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자면 피파 랭킹도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관찰을 했죠. 피파 랭킹 상위 팀하고 또 하위 팀이 붙었을 때 하위 팀이 이기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형도 사실 피파 랭킹이 좀 어중간하긴 하지만 28이죠. 상관없어요. 그래도 다른 변수들, 월드컵은 하여튼 간에 여러가지 구도, 변수, 이슈 상황, 누가 지금 부상을 많이 당했나, 누가 지금 경고 누적인가, 지금 팀 내 분위기는 어떤가, 지금 상승세인가 하락세인가,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스포츠라는 게 진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러니까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다른 외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의 분야들이 참 많잖아요.
스포츠 심리학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심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멘탈이고요. 네. 그만큼 선수들의 심리, 멘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상승세거든요. 첫 경기 어땠습니까? 네, 우루과이전에서 그렇게 답답한 경기 보여줬죠. 0대0 비겼죠. 조별리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였죠. 사실 그 당시로서는 가나전, 그나마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중에서 가장 약체라고 평가되는 가나. 피파 랭킹도 우리보다 떨어지고요. 네. 근데 가나한테 심지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여기서 드러났고요. 사실 그러니까 가나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나보다 실력이 모자란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상황 자체가 뭔가 가나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 전략 전술도 가나 쪽이 더 잘 먹혀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포르투갈전 어떻습니까? 전반 초반에 첫 골을 먹었을 때 전반 5분이었던가요? 5분이 채 되기 전이었죠. 그때 첫 골이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과연 이 경기를 뒤집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 경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답답하게 그렇게 관전하던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침착하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무리 지고 있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의 중요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와 하수, 그저 그런 선수의 차이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심지어 지고 있더라도, 심지어 크게 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임해야 될지, 진짜 나중 일,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고 있다,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듯이 이기고 있다, 그래 한 골 만회해가지고 동점, 그 다음에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 역전. 좋습니다. 역전했어요. 역전의 기쁨을 누릴 땐 누리는 거죠. 그래요, 누렸어요. 근데 그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대표팀 별로 경험이 없던 시절, 갑자기 저는 그때가 떠오르네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정말로 진짜 땅을 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을 갖게 된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왼발의 달인 하석주 선수, 그만큼 우리 팀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그 전에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 98년도 월드컵이 어떻게 올라간 월드컵이냐면 일본과의 경기에서, 원정에서요. 그러니까
월드컵 지역별 예선을 하잖아요. 일본에 계속 끌려가다가 그때도 역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예선 월드컵 티켓을 거머쥐던 그 경기, 서정원 선수 골 넣고 그 당시, 그 다음에 이민성 선수 중거리 슛 날리고,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우리가 원정을 가서 그렇게 잡아버리던 그런 경기를 거쳐서 올라간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전에서, 첫 경기가 멕시코였어요. 우리가 잘 기억에 남는 게 히딩크 감독도 나왔었죠.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어요. 히딩크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거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전 경기 바로 멕시코전이었고, 우리는 멕시코전에서 심지어 첫 골 선취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월드컵 역사상 최초였어요. 처음으로 선취 득점을 하는 그런 쾌거를 났습니다. 그때 바로 왼발의 달인 하석주 선수, 멕시코를 상대로 각종 해외 언론들은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에 대해서 당연히 멕시코가 이긴다,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한국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당시에도 월드컵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피파 랭킹은 별로 의미 없다, 그 월드컵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 팀의 어떤 완성도, 그때의 전략 전술, 그때 가지고 있는 멘탈들, 이슈들, 그 구도들, 어떤 기세로 이렇게 전면전을 펼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런 요소들이 팀의 실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해보면 모른다, 결국 붙으면 우리도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임했다는 거죠. 항상 경기란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냥 요거 처음부터 꿀릴 필요가 없다, 접어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 골을 넣었어요. 하석주 선수 역시 왼발의 달인이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너무 들뜬 나머지 월드컵 첫 골이 진짜 역사상 최초였거든요. 처음으로 선취 득점을 한 거예요. 1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최초였던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국내 프로축구에서 골을 넣더라도 그렇게 막 환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월드컵 세계 무대에서 가장 높은 무대에서 첫 골을 넣었다, 우리 팀의 첫 번째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다, 하석주 선수. 좋았죠. 근데 그 기쁨은 잠시 그때까지였습니다. 대략 한 1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하석주 선수가 멕시코 선수를 상대로 수비를 하면서 백태클을 시도를 했죠. 그 당시 백태클은 좀 많이 공론화가 되고 있었죠. 떠오르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공을 빼내기 위해서 백태클을 하는데, 사실은 상대방 선수의 다리 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정신하고도 좀 어긋나는 거죠. 공을 뺏기 위해서 상대의 뒤에서 그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 자체가 목적이 과연 맞느냐. 대부분 백태클을 걸어가면은 그 상대방은 쓰러지기가 십상이었거든요. 왜냐,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면에서 태클을 건다고 해도 첫 번째는 공을 맞추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태클이라면 2차적으로 상대 다리와
태클을 건 선수의 다리가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태클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백태클은 반대로 공이 뒤로 가려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공을 가지고 있던 선수의 다리에 이 수비하던 선수의 발이 닿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그거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태클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더 많이 생각을 해보자. 이걸 과연 허용을 해야 되는, 물론 백태클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공에 맞추고 상대 다리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준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석규 선수 백태클이 이어졌고 상대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석규 선수가 골을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퇴장, 레드카드를 받게 된 거죠. 와, 진짜 그때 참,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들떴던 거예요. 특히 골 넣은 본인도 그렇고요. 한국팀 전반에 어떤 겸손함, 어떤 정제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들뜬 나머지 우리 게임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 경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침착하게 계속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 1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점수를 더 넣어야 된다. 추가 득점을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강팀이라면 말이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은 강팀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경험이 많지 않았던, 그렇다고 경험을 아예 하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항상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항상 그때그때 월드컵은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월드컵에서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와, 저는 한편으로 진짜 그때 멕시코의 경기에서 멕시코 선수들이 많은 골을 넣고 1대1로 만들고 다시 2대1로 만들고 다시 3대1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한국이 3대1로 패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 말이죠, 멕시코 선수들의 그 플레이, 한국을 마치 업신여기는 듯한, 밑으로 깔고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거든요. 다리 사이에 공을 끼우고 한국 수비를 이렇게 뛰어넘는 동작들, 그거 진짜 축구가 아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냥 공놀이 수준으로 한국 선수, 한국 수비수들은 요 정도를 해도 나를 잡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거는 완전 극단적인 도발을 하는 건지, 너희 졌지, 이제 아예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같은 팀 대 팀으로서, 같은 국가대표 팀으로서 존중을 하는, 서로 간에 이제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멕시코도 보여주질 않았던 거죠. 그런 경기에서 한국이 패했던 겁니다. 그 패배의 촉발이 되는, 시작이 되는 지점이 바로 하석주 선수의 골이었어요. 선취 득점이었어요. 그 1대0이 한국을 그렇게 처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월드컵 역사상, 한국의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골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선취 득점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게 거꾸로 이번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98년 월드컵에서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원인이 됐던 거죠. 그 후에 뭡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네덜란드전에서 그때 몇 점 차이로 졌던가요? 5대0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베르캄프 선수도 있었죠.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었고 엄청나게 그냥 깨졌습니다. 나중에 2002 월드컵에서는 그 우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팀의 감독이 우리 팀의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월드컵 4강의 주역이 되는 거죠. 아무튼 98년도 월드컵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이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다시 경기를 충분히 임할 만큼 분위기를 다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했다고나 할까요?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는데 샴페인을 그렇게 일찍 터뜨리는 습관은 참 그때도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약간 비슷한 느낌을 사실은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대 포르투갈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한테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메인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 그래도 운이 좋았다, 이거 우리 좀 추스려야 된다. 왜냐, 한 장면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 볼을 단독 드리블 해서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주변의 그 수비수들을 젖히면서 황희찬의 패스에서 황희찬이 골을 넣었죠. 성공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행동, 피파 규정에는 상의를 탈의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의 탈의를 했죠. 과거에도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해요, 이 선수가요. 왜 상의 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리모니를 왜 하는 겁니까? 규정에서 막고 있고, 그렇게 할 경우 옐로우 카드가 부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상의 탈의밖에 없다 이거죠. 본인은 누가 막든지 간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상관없다, 나는 이 기쁨을 그냥 이 순간에 이런 최고의 기쁨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내가 올리기 위해서는 상의 탈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래도 따져보죠. 막말로요, 우리가 만약에 우루과이가 그쵸? 더 골을 넣고 가나가 더 골을 넣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경기를 자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결국은 운이 좋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승점이 높았다면, 승점이 높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승점이 높았던 포르투갈은 처음부터도 16강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2승을 했기 때문에 승점 6점이었죠. 근데 우리 같은 팀은 승점이 동일해질 가능성이 많았고요. 특히 가나가 만약에 우루과이를 이겼으면 우리는 승패하고는 상관없이 가나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가나도 승점이 6점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루과이와 승점이 동등해졌던 거죠. 같이 승점 4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따지는 게 뭡니까? 골 득실차, 다득점, 그 다음에 승자승,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골 득실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골 득실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똑같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나전에서 3점을 내주고 2점을 획득을 했고, 이번에 포르투갈전에서는 1점을 내주고 2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플러스 4점, 마이너스 4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루과이는 포르투갈전에서 2점을 내주고 가나전에서 2점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습니다. 골득실에서는 두 팀이 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뭐냐, 다득점이었겠죠. 다득점에서 한국이 점수를 많이 획득하게 된 겁니다. 득점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다득점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만약에 우루과이도 더 득점을 했다면 우루과이가 올라갈 수 있었죠. 또는 다득점 면에서도 동률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승자승 원칙까지 가는 거예요. 승자승 생각해보세요. 우루과이와 한국은 비겼습니다. 무승부였어요. 그럼 승자승에서도 동률이죠. 더 이상 안 돼요. 그 다음에 피파에서 보는 게 뭐냐면 페어플레이를 봅니다. 페어플레이는 뭐냐, 그겁니다. 결국 어느 팀이 경고를 받은 횟수가 더 많은가, 경고 누적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 조별리그에서 받았던 옐로카드 숫자를 합산을 합니다. 그 숫자가 적은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스포츠 자체가 페어플레이예요. 규정상 안 하게 돼 있는 거, 이 경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는 그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거를 왜 상의 탈의를 합니까? 근데 저는 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상의 탈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지적이 없었어요. 왜냐, 이겼으니까. 역전골을 넣은 선수가 하는 행동이니까. 모 TV 해설자는 뭐 그래도 된다, 그래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 98년도 그때 멕시코전 때의 그때의 기억이 아른아른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너무 들떠가지고 제 기량도 마음껏 발휘를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야만 했던 그때 그 기억. 이제 16강 안 올라갈 겁니까? 16강 12월 6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12월 4일이죠 월요일, 내일이고, 내일이 지나고 새벽 4시에 브라질전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진짜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들떠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고요. 아직도 경기가 남아 있다고. 바로 눈앞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는 이어가는 건 필요합니다. 이런 기세로 이제 브라질을 밀어붙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들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좀 하지 않도록, 오히려 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평정심 아니겠습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실력이 안 돼서 만약에 그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진 않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에서 패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를 못하고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 경기를 그렇게 잘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 대표팀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이제 코치진들, 선수들을 이렇게 다 잘 이제 다독거려 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완성된 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또 축구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내일 모레 새벽이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내일 또 아침에 일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